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있죠.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 저는 나이 먹는 것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퇴직하는 그날도 다르지 않겠죠. 저도 앞만 보고 뛰었던 34년의 직장생활 1라운드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당대 최고의 시인 중 한 사람인 시어도어 로스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인생이란 혼자 부르는 긴 노래, 누가 대신 불러줄 수도 없는 외로운 노래, 가수든 음치든 딱 한 곡씩만 부르고 퇴장해야 하는 노래, 도드리표도 없고 2절도 없는 노래. 어떤가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나이 먹는 걸 막을 순 없겠죠. 하지만 100년 인생 중에서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자각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여행도 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탈이 나니까요. 그렇다면 단 한 번뿐인 인생인 만큼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유대 사상가 마르틴 부버가 그의 책 인간의 길에서 했던 질문인데요.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는가?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너는 내 세상 어디쯤 와 있는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대인들에게 잠깐 멈춰서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지금 어디쯤 왔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생각하라는 일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퇴직하는 날이 세상 끝날이 아니니까요. 짧으면 20년, 길면 40년은 더 살아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준비할 것도 많은 60세인 것 같습니다. 100년 시계입니다. 100년 인생을 시간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인생 반환점에 해당하는 하프타임을 기점으로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고 인생 100년을 하루 24시간으로 정의한다면 50세는 점심 식사가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을 살고 계십니까? 또 시간적으로는 몇 시쯤 지나고 계실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인생 산막에 해당하는 가을 초입에 와 있습니다. 올해가 만으로 60세니까 시간적으로는 오후 2시 24분을 지나고 있는 셈이죠. 나이로 치면 60세지만 퇴근하려면 아직도 3시간 반 이상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2시 25분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창 바쁘게 일해야 할 시간에 가방을 싸야 하니까 말이죠.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지은 책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혼의 미스박이 짐 싸는 것을 거들었다. 25년 올인했던 직장에서 마지막 짐을 싸는 일은 여름날 혼립을 걷기보다 쉬웠다. 미스박이 건네준 가방에는 견적서, 시방서, 마지막 결제서류, 그리고 줄자와 먹줄통. 조선의 장인들이 애지중지하던 전통 건축기구가 들어있었다. 회사를 나섰다. 청명한 가을날이었다. 햇빛이 눈부셨고 바람에 나부낀 단풍잎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의 처진한 표정도 스쳤다. 기대에 찼던 부모님의 낯선 표정도 흩어졌다. 여태 땅에 묻혀 살았던 맏형의 거무스레한 얼굴도 그쳤다. 얼룩이는 송아지를 낳았고 송아지는 다시 얼룩이가 됐고 얼룩이는 다시 송아지를 낳아 외양간을 채웠던 세월이 25번 흘렀던 것이다. 이 글을 접하는 순간 제 책상을 보게 되더군요. 저도 이제 서서히 짐을 싸야 할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짐이라고 해봐야 빛바랜 책들이 전부지만 그래도 저에겐 더없이 소중한 것들이니 다른 건 버려도 책은 챙겨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오후의 일상을 떠올려 볼까요? 오후의 일상은 하던 일을 매듭짓되 못다 하면 내일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오후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를테면 주연에서 조연으로, 무대 전면에서 무대 뒤쪽으로 물러나는 수순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끌고 가기보다는 조언하는 위치로, 제 경우는 퇴직이 코앞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에서 열애되는 것도 그런 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퇴직은 익숙했던 환경을 뒤로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점이라 그런지 아직 못다한 일이 있어도 그냥 못다한 것으로 남겨두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현실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먹먹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난 시간을 회상하거나 미련 갖는 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겠죠. 퇴직 이후 맞이하는 일상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50세를 넘기면서 다가오는 위험을 각종 통계를 참조해서 표현한 50+ 위험 연표인데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5년 주기로 커다란 생애 변화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50에서 55세는 가장 많은 퇴직이 발생하다 보니 급격한 소득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5년에 해당하는 55세에서 60세는 임금 피크에 돌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년 소득이 하락하는 시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5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연금 공백기가 다가오죠. 그리고 드디어 65세가 되면 비로소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티켓이 발부되면서 공식적으로 노인이란 이름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비로소 노인생활기에 돌입한다고 할까요? 하지만 각각의 생애 구분 기간 동안 나타나는 숨겨진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문제를 몰고 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알 수 있었죠.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생애 구분점에 발생하는 위험을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총론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위험 연표를 조금 더 확장시켜 구분하면 50세부터 65세 이르는 15년은 퇴직 레드존으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65세 이후 노인 생활기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나고 있다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65세에서 75세 구간으로 일명 노후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연금이 발생하지만 너무 작고 일은 하지만 소득이 작기 때문에 지출을 억제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예측하신 것처럼 질병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병원비 투입량이 많아지는 거죠. 소득은 작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진퇴양난 위험에 빠진 분들이 적지 않은 구간입니다. 다음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엔딩존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못다한 버킷리스트를 점검하고 엔딩 노트를 작성해야 하는 마지막 시점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인생 퇴적 구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구간이 도래하기 전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병상 침대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담겨 있다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다. 세상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그날 이후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희망하는 노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상에 치여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이유를 대도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퇴직 이후가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의 노후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얻은 음식은 독약 아니면 미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행복한 노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붙잡고 늘어져야 할까요?